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다양한 준정적 과정에서의 기체, 시스템이 한 일 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제 PV는 nRT,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네,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이제 이 시스템이 외부에 이제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보전 법칙 혹은 연력학 제일 법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등원 과정을 보면, 이제 등원, 이 그래프가 압력과 부피에 대한 등원 과정 그래프인데,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하면서 뭐 부피를 팽창을 시키거나 기체를 팽창을 시키거나 뭐 압축을 하거나, 이 그래프는 지금 이제 기체가 팽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피스톤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을 공급을 해주면 이제 피스톤의 부피, 실린더의 부피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등원 과정을 통해서 이 경우에 이제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하면서 기체가 팽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온도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상 기체, 우리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템퍼러처가 일정하면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등원 팽창인 경우에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이 기체에 공급된 열은 다 어디로 갔냐면 기체가 외부로 한 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Q는 델타 W가 되고, 등원 팽창의 경우에 들어온 놈은 이제 Q가 플러스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이제 기체가 한 일도 양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기체가 한 일을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는 등원 팽창이기 때문에 기체가 처음 부피 V1에서 부피 V2까지 그 부피를 늘리는데 기체가 한 일은 적분을 해주면 되죠. W는 PdV에서 V1에서부터 V2까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이제 PV는 nRT니까 P를 부피의 함수로 나타내주면 V분의 nRT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 이때 이제 nRT, n도 constant, r도 constant, t도 constant,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 V분의 1을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거는 심플하니까 V분의 1을 적분해주면 로그 V가 될 테고, 이때 이제 기체를 V1에서 V2까지 팽창을 시키는데, 등원 팽창을 시키는데 기체가 한 일은 nRT 곱하기 ln v1분의 v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체가 이 경우 이제 양의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피가 v2가 v1보다 크니까 로그 함수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체는 이 경우에 이제 양의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등적 과정 혹은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피를 일정하게 해주는 과정. 부피를 일정하게 하면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부피는 일정하게 하면서 열을 공급을 해주면 이때 이제 이 기체의 내부 온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 팽창은 안 하니까 부피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열이 들어오니까 템퍼러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피는 일정하게 되니까 템퍼러처는 올라가게 되겠고, 그때 이제 부피가 일정하니까 델타 W, 기체가 한 일은 0이 됩니다. 그죠? 기체가 한 일은 0이 되고, 그래서 기체에 공급된 열은 다 어디로 갔죠?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Q는 이 경우에 등적 과정에는 Q는 델타 U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제 내부 에너지 Q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더 증가를 했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비열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떤 물질 1kg을 단위 질량당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게 이제 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에너지, 이게 이제 비열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몰 비열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기체 1몰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질량 대신에 이제 몰을 넣어주면 이걸 우리가 몰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 퍼, 몰 퍼, 켈빈 이렇게. 그래서 몰 비열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몰 비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정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기체의 부피, 이 경우처럼 등적 과정에서처럼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측정한 몰 비열을 우리가 정적 몰 비열이다. C, 그래서 기호로는 CV 이렇게 씁니다. CV라고 쓰면 V를 컨스탄트로 놓고 측정한 비열, V를 일정하게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측정한 비열을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정적 몰 비열로 기체에 공급된 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식을 나타내주면 Q는 N 곱하기 CV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적 팽창인 경우, 정적 과정인 경우에 Q가 델타 U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Q는 몰 비열로 나타내주면 NCV 델타 T인데 이놈이 이제 델타 U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정적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체 분자의 에너지가 얼마냐?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템퍼러처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2분의 F의 nRT. 이게 F라고 하는 게 이제 분자당 자유도입니다. 그러니까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 자유도는 병진 운동만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는 3. 그래서 단원자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2분의 3 nRT. 이원자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자유도가 증가하죠. 회전에 의한 효과도 들어가니까 2분의 5 nRT, 그때 자유도가 5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자유도를 일반적으로 놓고 이게 단원자 분자냐 이원자 분자냐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제 자유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V라고 하는 정적 열 몰 비열, 정적 몰 비열은 델타 U 나누기 N 델타 T인데 이 델타 U는 2분의 F NR 델타 T가 되고 그놈을 N 델타 T로 나눠주니까 이거 델타 T 서로 캔슬되면 남는 건 2분의 F NR. 그래서 우리가 정적 몰 비열은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열은 2분의 F 곱하기 기체 상수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정적 몰 비열은 2분의 F 기체 상수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정압 과정. 정압 과정은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경우.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이제 온도를 외부에서 열이 공급됐을 때 프레셔는 일정하게 하고 부피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경우네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하고 부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온도도 같이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도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 이렇게 되는데 델타 W는 P 델타 V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해서 부피를 팽창을 시켰으니까 공급한 열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도 일부 쓰이고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정압 팽창인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델타 W도 플러스가 되고 델타 U 기체가 한 일도 플러스가 되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몰 비열 아까 이제 정적 과정에서 몰 비열을 정적 몰 비열 이런 걸 정의를 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몰 비열을 계산할 때 기체의 압력을 이번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측정한 몰 비열을 우리가 정압 몰 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압 몰 비열을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제 CP 이제 아래 첨자로 C sub P 프레셔가 일정할 때 측정한 몰 비열을 정압 몰 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적 몰 비열은 아까
2분의 FR, 2분의 F 곱하기 기체 상수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 경우에 이 정합 과정에서 보면 Q는 정합 몰 비율로 나타내진 Q는 NC 델타 T인데, 이때 이제 프레셔가 일정하게 해서 정합 몰 비율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Q는 NC P 델타 T가 되고, 요 놈이 이제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기체가 한 일도 양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유도 F를 포함하면 2분의 F nRT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합 몰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 나누기 N 델타 T가 되는데, 이 델타 U는 어떻게 되죠? 2분의 F nR 델타 T가 되고, P 델타 V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니까 P 델타 V는 nR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P 델타 V는 nR 델타 T. 델타, 그러니까 볼륨도 변하고 이렇게 정합 과정에서는 템퍼러처도 같이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 델타 V는 nR 델타 T가 되니까 n 곱하기 델타 T는 다 상쇄가 되겠죠. 캔슬이 되면 남는 건 이제 2분의 FR 더하기 R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F 더하기 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정합 몰 비율이 정적 몰 비율보다 크게 됩니다. 얼마만큼 더 크냐 하면 얘는 정적 몰 비율 더하기 기체 상수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V가 2분의 FR이니까. 그래서 정합 몰 비율이 정적 몰 비율보다 항상 크다. 우리 이제 단열 과정,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은 외부하고 완전히 시스템을 차단시켜서 외부와의 열 출입 없이 시스템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과정. 열 출입이 없으니까 Q가 0인 경우예요. Q가 0인 경우를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데, 단열 과정은 외부하고 완전히 이제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외부에서 이제 단열이 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이제 팽창을 하는 과정. 팽창을 하게 될 때는 이게 템퍼러처 위에 있는 놈이 이제 템퍼러처가 높은 놈이고 아래에 있는 놈이 이제 템퍼러처가 낮은 그래프인데,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할 때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외부에서 열 공급이 없으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기체의 템퍼러처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는 증가하는, 이런 게 이제 단열 팽창이에요. 이 경우에 Q가 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된 열이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델타 U는 마이너스 델타 W 혹은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열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이 이렇게 변환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열 팽창인 경우에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니까, 팽창을 하면서 이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니까 델타 W는 양의 값을 갖는 반면에 이놈이 플러스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네거티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은 어떻게 됐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열 팽창의 경우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그래서 2분의 F nRT가 되고,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델타 U를 이제 더 그 미소 변이죠. 미소 변화량인데 이제 그 놈을 너무너무 작으면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U 대신에 이제 제가 DU 이렇게 쓸게요. DU는 2분의 F nRD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DU는 2분의 F nRDT가 되고, 요 놈이 단열 팽창인 경우 DU는 마이너스 PdV하고 같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PdV하고 같습니다. 이게 단열 팽창인 경우 D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DW 혹은 마이너스 PdV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지금 2분의 F, 그래서 요 두식을 풀어주면 2분의 F dt는 nr을 우변으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nr분의 pdv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pdv가 되고, 요
P분의 NR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P 나누기 NR은 V분의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넣어주면 NR분의 P는 V분의 T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V분의 T로 바꿔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이쪽에 템퍼러처는 템퍼러처끼리 묶어주고 볼륨은 볼륨끼리 묶어주면 이 오른쪽에 있는 템퍼러처를 좌변으로 옮겨주면 2분의 F 곱하기 T분의 DT는 마이너스 V분의 DV 이렇게 되는 그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 경우는 단열 팽창인 경우는 템퍼러처도 변하고 볼륨도 변하고 이렇게 템퍼러처도 변하는 과정입니다. 양변을 제가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을 해서 초기 조건이 템퍼러처는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볼륨은 V1에서 V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이건 T분의 1을 적분해주면 다 로그 함수, V분의 1을 적분해줘도 로그 함수. 그래서 얘는 적분해주면 2분의 FLN의 T 이니셜, T 초기 온도에서 T 파이널까지, 그러니까 로그 T 이니셜 분의 T 파이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볼륨인 경우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먼저 이걸 했네요. 그래서 이게 2분의 F의 ln T1분의 T2인데 요 2분의 F를 로그에서 지수함수 이제 익스포넨셜로 올려주면 얘는 ln T2분의 2분의 F 나누기 T1분의 2분의 F가 됩니다. ln X는 ln X의 A승이니까 그래서 ln T1의 2분의 F분의 T2분의 2분의 F. 이건 수학 너무 심플한 수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적분을 해주면 얘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면 V1하고 V2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의 ln V1분의 V2가 아니고 플러스로 바꿔줬기 때문에 V 파이널 분의 V 이니셜 ln V2분의 V1 이렇게 됩니다. 모두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두 식을 템퍼러처하고 볼륨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T1의 2분의 F T1 2분의 F분의 T2 2분의 F는 V2분의 V1이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해 준 거죠. V2 곱하기 T2 2분의 F는 V1 곱하기 T1 2분의 F. 이 얘기가 뭐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볼륨 곱하기 템퍼러처, 볼륨 곱하기 템퍼러처의 2분의 F는 항상 일정하구나. 단열 과정에서는 그 최적 곱하기 T분의 2F, VT의 2분의 F승, VT의 2분의 F승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열 팽창에서 VT의 2분의 F는 항상 같다. 이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는 F가 3이니까 VT의 2분의 3승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VT의 2분의 F가 항상 일정한데 요 놈이 이제 압력, 부피와 온도의 관계로 나타내졌지만 이걸 부피와 압력의 관계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잖아요. 그러니까 템퍼러처 대신에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V 곱하기 PV의 2분의 F승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nR은 상수니까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는 컨스탄트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t라고 하는 자리에 PV의 2분의 F승, V 곱하기 PV의 2분의 F승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P의 2분의 F승 곱하기 V의 2 더하기 F 나누기 2승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갖다가 조금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P를 파워를 1승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요 놈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양변을 F분의 2승으로 해줘도 똑같이 상수죠. 그래서 양변을 F분의 2승으로 이제 해주면 F분의 2승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P는 1승, 2분의 F 곱하기 F분의 2니까 얘는 어떻게 변하죠? P 곱하기 V의 2 더하기 F 나누기 F승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지수 여기에서 2 더하기 F 나누기 F승을
제가 이제 감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 감마는 항상 일정하다. 이때 이제 감마를 이제 adiabatic exponent 그래가지고 이제 단열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 팽창, 단열 과정에서 단열 팽창과 수축 과정에서 VT의 2분의 F는 일정하거나 아니면 이걸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나타내주면 PV 감마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PV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닫힌 곡선이네요. 이거는 이제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순환 과정을 영어로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순환 과정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2가 아니라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여러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상태 변화 과정을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그 순환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순환 과정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상 기체의 우리가 이제 연력학 이건 지금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쓴 거고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제 온도 변화량하고 같은 거고 이 과정 1에서부터 2로 내려가는 과정은 이제 등원 과정, 템퍼러처의 변화가 없는 등원 과정을 나타내주고 이 경우에 등원 팽창을 하는 경우 이제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등원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체에 공급된 열은 모두 기체가 한 일로 변하고 그때 값은 nRT의 ln v1 v 이니셜 분의 v 파이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과 2의 과정에서는 왜 그 시스템에 기체에 공급된 열도 플러스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도 플러스지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건 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정압 과정,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경우는 온도도 변하고 최적도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압 과정에서는 정압 몰 비율로 나타내지면 Q는 NCP 델타 T 이게 정압 과정에서 그 외부에서 공급한 열을 나타내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바로 바로 앞에서는 정압 팽창 기체가 정압으로 팽창하는 경우인데 이건 수축하는 경우죠. 팽창하는 경우에 외부에서 공급된 열도 플러스 그 다음에 기체도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또 기체가 1도 해가지고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정압 수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수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상태 3에서 상태 1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에서의 열량은 NCV 델타 T 이렇게 되고 이제 등적 과정은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기체가 한 일은 없는 거죠. 기체 최적을 고정시키고 열을 공급을 해서 압력을 이제 팽창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외부에서 들어온 열은 플러스 그다음에 그거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쓰였고 그 기체가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용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